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징역형 선고 후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를 옹이하면서 이거 2심, 3심에서 뒤집힌다, 무죄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도 했고 최민희 의원은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재명 대표가 잘못되면 그 다음은 누가 할까? 당연히 이런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논란, 포스트 이재명의 논란의 중심에는 김어준이 있습니다. 자, 김어준 씨, 이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민주당에 뭐 거의 당대표급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가 18일 아주 묘한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역사의 도구가 됐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말을 점잖게 해서 그렇지 도구라는 게 뭡니까? 도구는 그냥 쓰여지고 버려집니다. 이재명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대통령 선거 전에 출마가 봉쇄된다면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무엇보다도 김어준이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글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김어준을 떠나서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이미 뭐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재명이 저렇게 삐걱거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각자 도생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플랜 B가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지금은 플랜 B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최민희는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격앙된 반응은 정반대로 지금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차기에 대한 논의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다음은 누가 차지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야권 일각에서 2027년 대통령 선거 플랜 B 논의가 조심스럽게 부상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분석했습니다. 야권의 독보적인 대선 주자 이재명 1급 체제의 이재명 대표가 출마가 가로막힌다면 이를 대비하기 위한 포스트 이재명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걸 대놓겠다가는 지금 몰매를 맞기 때문에 먼저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들 3, 3, 5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15일 선고받은 선거법 1심 형량대로라면 이재명은 향후 10년 동안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정치인에게 10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물론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 뭐 75세, 80세에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해서 당내 경선이라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전직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친명계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이 나온 것 자체가 그만큼 커진 불안감의 발로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는 게 최선이긴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는 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대놓고는 못합니다. 그만큼 이재명의 1급 체제가 공고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후임 그 다음 사람이 늦게 정해지는 게 여권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 18일 이재명의 후계자 지명 주장이 나왔습니다. 야권 최대 스피커로 꼽히는 김어준이 유튜브에서 대선이 대법보다 빠르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고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드는 사람이 다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개인 이재명을 넘어서 하나의 도구가 됐다. 역사의 도구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뒤 상당히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니 뭐 김어준이가 킹메이커라는 거야? 재수없이 벌써부터 이재명을 지금 이렇게 다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럴 법도 합니다. 그러나 김어준의 말대로 대법원 판결이 대선보다 먼저 나오면 이재명이 손드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후계자를 지명한다는 이야기인데
대선이 대법보다 빠르기는 힘듭니다. 지금 이재명의 1심 판결, 이제 원칙대로 하면 3개월 만에 2심, 3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게 좀 지연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 중에는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징역형이 나온 걸 벌금 100만원형 이하로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들은 마음의 준비를 할 겁니다. 게다가 이재명은 이것 말고도 25일 선고되는 위증교사 재판도 있고 이것 역시 징역형이 예상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확정되면 이재명은 자연스럽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지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이 지명하는 사람을 손드는 사람을 그대로 할까요? 이게 무슨 뭐 중국입니까? 북한입니까? 자, 친야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대법원 판결을 가정하고 후계자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인가, 또 킹메이커 놀이가 시작됐다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김어준이 과거 나는 꼼수다를 함께했던 김용민 씨, 주진우가 이재명이 누군가 손들어주는 일이 먼저 생길 거라고 하나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습니다. 아직 극소수지만 당 안팎에서는 친명 중진이 대표 고리를 대신하는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선인 김민석, 정청래, 최근 등이 거론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민주당 원외 인사는 2032년 대선 때도 이재명 대표 나이 68세,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나이 75세보다 적다. 민주당에도 뭐 푸틴, 이 메드베데프 모델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표 의중을 넘어 아예 경쟁력 있는 후보를 새로 세우는 게 빠르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려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아닌 친명 이 진영에서 후계자 옹립이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비명계인 뭐 삼김, 뭐 김부겸, 뭐 김경수, 김동연 이런 사람이 될 가능성은 지금 민주당의 친명 체제에서는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재명이 한번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을 놓고 아마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자, 야권에서는 이해찬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해찬이 이재명을 낙점해서 1인자가 된 것이다, 이런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건 역시 이해찬의 역할을 너무 과장되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의 다음 사람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어쩌면 그 과정에서 동강날지도 모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